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 과학문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환경문제, 이 환경오염과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미 초중고 시절에 많이 여러분들이 각종 사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과학 탐구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 TV 매체나 동영상이나 인터넷을 보면은 항상 끊임없이 이 환경 보호와 관련돼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이러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미래사회의 이 환경 문제,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는 과연 첨단 과학기술 중에서 미래사회에서 이 신소재 공학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 환경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봤었던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이 월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월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쓰레기로 뒤덮여져 있는 이러한 지구에 남아서 이 청소를 하고 있는 이 로봇 이야기였습니다. 인류는 모두 다 떠나버리고 텅 빈 지구에 남아서 월2가 이 청소를 해서 쌓은 이 쓰레기 더미로 만든 이 높은 빌딩 산을 보면서 정말 인류가 굉장히 그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환경 자원을 낭비를 하고 결국은 이 쓰레기 산만 남겨놓고서는 지구를 떠났구나라는, 그래서 오염된 지구와 인류 문명에 대한 아주 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던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벌써 이 아시아나 유럽 또 미국 동부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화석연료로 인한 이 각종 미세먼지로 정말 살기 어려운 동네다 싶을 정도로 각종 이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특히 인도나 아니면 중국처럼 지금 열심히 산업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대형 전 세계에서 각종 소비물을 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제조업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그냥 단순히 그 나라에서만 이 환경 오염 물질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한국이라든가 다른 인접 국가까지 점점 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환경 물질이 이 바다를 건너서 전 세계로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환경 문제들은 그 나라만에 있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옆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러한 심각한 미래 사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환경오염이라는 현재의 우리가 닥친 어떠한 이 미래사회의 가장 큰 숙제는 그동안 인간이 각종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배출한 인간의 삶의 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연이라든가 분진, 악취, 소음이나 진동, 그 외에도 더럽혀진 물, 오수, 오물, 그 외에도 각종 방사능처럼 생활 환경을 오염시켜서 인간, 더 나아가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 종까지, 그래서 인간과 다른 생태계의 생명들이 건강하게 생존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데에 장애를 주는 오염 현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오염 중에서 최근에는 각종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이 굉장히 많은 수의 인구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대기 중에 오존 파괴라든가 아니면은 이 각종 이 해양 수자원에 대한 오염, 그 외에도 각종 실내 공기 오염 등 다양한 이 환경 오염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사회는 미래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을 해서 각종 제조업 국가들은 이 산업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갖은 방법을 써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기 오염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처럼 환경 오염이 단순하게 그 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접 국가까지 점점 확대가 된다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욱더 심각해질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번 오염된 우리 주변의 환경은 이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이나 수질 오염, 토양 오염과 같이 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기후변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생태계 파괴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빌려서 쓰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미래 사회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주 중요한 이 환경 오염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이 이 2000년대 이후에 생산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특히 이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그대로 남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각종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의 각종 일회용품 사용 같은 경우가 국민 1인당 1년에 페트병, 플라스틱 컵, 그리고 비닐봉투와 같이 재활용 가능한 생활 쓰레기들이 상당수가 재활용되지는 못하고 바로 우리 주변 환경에 그대로 쓰레기로 남게 되고, 이렇게 남게 된 쓰레기에서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은 해양 쓰레기로, 더 나아가서 해양 쓰레기가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인간의 몸으로 축적되는 악순환을 거듭되면서 환경오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생태계 순환 과정에 의해서 인류는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서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현재 미래 사회에서 빌려왔었던 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자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의 각종 특혜들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 오염시키게 됐었을 경우에는, 특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처럼 폐기되지도 않고 자연에서 자연분해되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리는 이러한 플라스틱 물질들이 계속 대기 중에 아니면 토양의 수질에 점점 떠다니게 되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미래 세대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 세대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각종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현재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사회는 더 심각해질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신소재 공학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각종 환경 오염 물질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자연 분해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인식 자체도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첨단 과학기술로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신소재 공학, 현대의 과학 문명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새롭게 발견하거나 새롭게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신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 공학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신소재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이 신소재 물질들의 특성과 미세 구조를 우리가 실제 사용 조건에 적합하게 제조하거나 응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 결국은 현재 사회 내에서도 실제 우리가 조금씩 입고 있는 이 피해를 중단시킬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한, 더 나아가서 생존 가능한 자연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핀을 포함을 해서 각종 이 에어로젤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공 광합성 소재, 더 나가서 탄소 나노튜브라든가 플로렌처럼 새로운 물질들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이 개발된 물질들을 각종 바이오나 건축이나 아니면은 이 각종 이 전자제품에 끊임없이 사용을 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의 혜택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면서 발전 가능한 사회로 점점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소재 공학을 활용을 해서 이미 많이 보편화된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그대로 토양에 묻혔을 경우에, 내지는 결국은 바다로 떠내려갔었을 경우에 이 토양 오염의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해양 오염의 가능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물질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생분해 플라스틱처럼 땅 속에 들어갔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분해가 돼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해양 바다에 떠다녔었을 때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오히려 이 해양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 먹잇거리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조금의 노력들이 이 지구 생명체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은 과거로부터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화학적인 재활용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이 벤처기업이 만들어내서 이 해양 폐기물도 감소하면서 도로 파손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량 부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신소재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빠르게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회적 기업에서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일회용 접시라든가 일회용 종이컵, 포장용기 이러한 것들을 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연 분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물질로서 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의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이 선택되고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소재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 첨단 기술력들이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각종 세라믹 필터를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거나 아니면은 탈진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결국 이러한 기술력이, 즉 이러한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된 선박이라든가 부착된 차량에서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접 국가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도 계속해서 발전 가능한 사회로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내 내에서 사람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세라믹 필터를 새롭게 신소재화되어 있는 세라믹 유전체 장벽을 통해서 미세먼지 제거와 함께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이러한 공기청정기로도 응용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새로운 신소재 공학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력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의 위해 물질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결국 신소재 공학의 이러한 응용 기술들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각종 바이오 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첨단 기술력들이 함께 병행 발전할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경제개발과 함께 환경보호를 함께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생존 가능성, 그래서 이 서바이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연구개발 R&D가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과학기술을 적용하고 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더 나아가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이 쌓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각종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이러한 경쟁력,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신뢰감 있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노력은 끊임없이 투자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원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절약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러한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신소재 물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준다면 앞서 우리가 봤었던 어떠한 친환경 제설제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해서 이를 이 상용 제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어하는 기업들한테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기술 개발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봤었던 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세먼지 발생, 더 나가서 토양 오염이나 해양 오염처럼 각종 환경 오염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고 점점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각종 미세 플라스틱이 플랑크톤과 물고기를 거쳐서 우리 인류에게까지 질병의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생활용품들에 대한 쓰레기를 가장 최소화시키고 또한 친환경적인 노력이 별도로 있어야지만 미래의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이 자연 환경을 그대로 다시 후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공학을 통한 각종 이 과학기술력의 발전이 함께 병행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신소재 공학을 통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해양 오염이나 이 토양 오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결국 이에 대한 각종 이 투자와 이 이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재활용 시장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제설제나 친환경 포장재, 또 세라믹 공기 필터와 같이 환경보호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소재 물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이 연구돼서 우리 주변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소재 공학, 그리고 또 이러한 신소재 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바이오 공학이나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첨단 기술들이 함께 병행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이 생존 가능성 있는 연구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되고 지원되어야지만 우리가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과학 기술력이 더욱더 힘을 얻고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노력뿐만이 아니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각종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 그리고 자원 절약을 위한 공유 경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환경 오염 피해와 그리고 이 자원 절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신소재 개발을 하고자 하는 벤처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가 쓰고 이 버리는 각종 이 자원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그로 인한 신체적인 아니면은 사회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마지막 그림은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한반도의 면적보다 7배 이상이나 크다라는 한 이 쓰레기 섬에서 사용되는 이 일종의 가상의 지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지폐는 실제로 발행이 돼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이 쓰레기 섬이 면적 자체가 한반도에 이 7배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 일종의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둥둥 떠다니고 있는 쓰레기 섬이고, 결국 이 쓰레기 섬을 발견했었던 환경운동가로부터 이를 영토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 섬의 국민들로 모집을 해서, 그리고 또 이 국민들로 모집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엘고 부통령이라든가 유명한 배우들을 섭외를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정부의 역할을 구성을 한, 그래서 사실상 태평양 한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이 섬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폐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한테 캠페인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 쓰레기 섬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쓰레기 섬이라는 게 실존하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환경운동가들로부터 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이 섬이 국가에 맞먹을 정도로 이 실체성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캠페인적인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국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 이 쓰레기 섬은 이 형식적으로는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이 모두 다 이루어진 형태로 사실상 국가로 누군가 인정만 한다면은 하나의 정식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 사회에 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잘 보존된 환경을 다시 미래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 섬인 국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국가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섬을 자연스럽게
분해해버리고, 그래서 이 국가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사라져 버릴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과학기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보다 더 배가하고 더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저 섬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중에서 우리가 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과학 문제 중에서 이 에너지 문제와 이 에너지 문제를 핵융합 기술로 어떻게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